그러면은 그런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을 봤을 때 그런 위대한 기업은 뭐냐? 배터리 시 8종목. 우리 배터리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석권할 거고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는 중국 안에서 놓을 거니까 네. 결국은 이제 75의 시장은 우리 몫이고 네. 25의 시장은 중국 몫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워낙 또 이슈인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폭등을 또 막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채널은 또 그래도 이제 좀 주가 좀 부동산이다 보니까 뭐 조금 뭐 망설이던 뭐 그런 와중에 막 올라가서 이제 좀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뭐 어떤 2차 전지주 이게 투자 지금 타이밍이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아니고 네.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네. 대개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버는 그렇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네. 부동산을 사놓고 올라가기를 기다리시거든요. 오랜 기간. 네. 매일 복덕방 찾아가고 오늘 얼마 됐어요? 오늘 얼마 됐어요? 안 물어보거든요. 주식은 사놓고 맨날 봐요. 맨날 가격 네. 움직이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쭉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를 네. 10% 먹고 팔고 20% 먹고 팔고 이카다가 보면은 이제 주식 해갖고는 영 재미가 없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토지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20년 30년 앞으로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돈을 버는 거죠. 주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듯이 해야 된다. 부동산 뭐 땅 사갖고 뭐 1, 2년 만에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 뭐 5년, 10년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건데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최소한의 짧은 기간 이제 가장 단기는 3년입니다. 예, 3년을 묻어두실 생각으로 사셔야 되고 그 3년을 묻어두고 살 생각으로 사면 그러면은 이제 좋은 주식이 중요한 거지. 네. 좋은 타이밍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경우에도 좋은 입지가 중요한 네. 거지 좋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는 아닌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뭐 사실 뭐 입지가 좋은 뭐 부동산, 뭐 아파트 이런 걸 사놓으면 뭐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이제 좀 보유도 하고 뭐 중간에 뭐 가격이 좀 이렇게 뭐 변동이 오더라도 좀 마음이 좀 편한 게 있는데 예, 주식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변동이 막 이제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도 예. 막 몇 퍼센트 왔다 그렇습니다. 갔다 하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데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불안한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믿고 지금 투자해도 뭐 충분히 괜찮다.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또 다른 점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좋은 지역, 그러니까 강남에 사야 되지만 네. 강남 아니고 뭐 저기 뭐 목동도 괜찮고 네. 뭐 분당도 괜찮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사실은 네. 많은 편인데 네.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훨씬 극소수의 주식들만 좋고 네. 그 주식들이 훨씬 많이 오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훌륭한 기업을 선정하는 게 가장 주식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네. 이제 워렌 버핏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워렌 버핏 말씀이 위대한 기업 적정한 가격에 사라는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서 장기간 최대한 장기간 뭐 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네. 이제 끌고 가라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을 봤을 때 그런 위대한 기업은 뭐냐? 배터리 시 8종목. 예. 그래서 이제 그 8종목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매일매일 등락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흔들림을 좀 막기 위해서는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네. 곤란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심자의 경우에는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사라. 네. 그래서 이제 묻어두면 그 5개 중에서 이제 한두 개는 분명히 빠질 거고 네. 한두 개는 분명히 오를 거고 한두 개는 그 자리일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갖고 계좌를 열어보면 맨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어느 갑자기 확 올라 있고 네. 그게 주식이거든요. 아.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뭐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초심자인데 네. 당신들이 무슨 재간이 있어갖고 저가에 잘 사시겠습니까? 네. 대충 사세요. 예. 아 대충이라고 하면 또 그래도 좀 그 범위가 좀 너무 좀 넓고 하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대충 8개. 사세요. 예, 대충 8개 중에서 이제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갖고 네. 대충 그 8개를 좀 사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는 또 아직 초보자분들도 그 많으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는 이제 그러니까 셀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완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이제 한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네. SK온이라는 이제 배터리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상장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세 개 중에서 저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두 개를 보통 추천드리고요. 네. 양극재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배터리 만들 때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배터리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갑의 위치에서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회사들이라서 그 회사가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렇게 세 종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CNT라고 있는데 네.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많이 알려고 하시지 말고 예, 그냥 그런 회사가 있다. CNT가 있다. 예, 나노신소재라고 네. 회사가 있다. 이게 네. 이제 글로벌 독점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네. 하는 회사니까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는 이제 그 관련된 각종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이제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광물 좀 의존적이에요. 이제 뭐 IRA나 뭐 CRMA 법안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게 사실은 광물과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물의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광물을 가장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제 두 회사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렇게 네. 해서 8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개에서 대충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러니까 이 8가지 종목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2차 전지의 뭐 이제 구성품도 있고 뭐 완제품도 만드는 회사들인데 우리나라 회사고 다들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너무 하나만 또 사면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예, 하면 예, 예. 전체적으로 예. 2차 전지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포지션이다. 잘 모르겠으면 8분의 네. 1씩 나눠갖고 8개 사세요. 예, 그러면 네. 되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미래 전망이 되게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섹터에다가 다 투자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도체가 있고 예. 2차 전지가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될 텐데 뭐 반도체도 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조금 뭐 어떤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개발이 다 끝나갔고 네. 이제 더 이상은 좀 성장할 여력이 없는 이제 좀 네. 그런 형태의 좀, 산업이고, 네. 그러니까 다 커버렸고 지금 2차전지는 지금 막 시작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개발 시작한 신도시예요. 네. 빨리 네. 달려가서 알밖에 하셔야죠.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반도체는 명동이에요. 개발 다 끝나갔고 네. 이제 앞으로 쇠락할 일만 남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미국에서도 막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규제도 하고 막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예. 2차 전지는 좀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덜한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는 이제 화학 기반 산업입니다. 이제 화학하고 관련된 건데 네. 미국에는 화학 그 산업을 하는 공장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학은 대표적으로 이제 3D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D가 difficult, dangerous, dirty잖아요. 특히 이제 dirty한 부분이 중요한데 네. 이게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쪽이라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대략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화학 산업은 다 저기 철수를 하는 이제 그런 네. 움직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는 변변한 화학 공장들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화학 산업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딱 세 회사가 있고 세 네. 나라가 있고 네. 그 세 나라에서 이제 다 같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한국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견제를 해야 되고 네. 중국 견제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를 우리로 낙점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반도체보다도 어쨌든 이제 막 떠오르는 아까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앞으로 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뭐 전기차 쪽에 전기차 쏠려서 때문입니다. 그런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동차가 이제 개인이 소비하는 품목 중에 네. 가장 지출이 큰 품목이에요. 그렇죠. 예, 조금만 생각해 네, 보시면 네, 다 네. 그럴 겁니다. 집 빼고는 거의 집 빼고는 제일 네.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전부 다 전기차로 다 바뀌고 네. 그 안에 이제 한 40%에서 한 5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니까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클 수밖에 네. 없어요. 이게 한 2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배터리 산업이 우리가 삼성전자 하고 있는 이제 그 반도체 산업, 그 메모리 네. 반도체 산업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5년. 25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뛰어넘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네. 대략 한 2035년 무렵이 되면은 이제 DRAM 시장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글로벌하게 탑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네. 이거를 투자를 안 할 사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좀 압도적으로 좀 계속 좀 그 1위를 좀 수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격차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이게 좀 뭐 예, 그런 격차가 있고 네. 그런 격차가 좁혀질 위험이 아주 적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에코풀 이동채 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경험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기술이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는 네. 이제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1992년에 시작했고요. 벌써 이제 30년 넘어됐고. 네. 양극재 쪽에서 이제 탑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 그것도 네. 뭐 20년 가까이 된 네. 거니까 그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갖고 이제 수만 번의 실패, 네. 수십 년의 기간에 걸친 수만 번의 실패를 거쳐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네. 그래서 그게 기술이 쌓이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게 좀 화학은 사실은 좀 음식 요리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많은데. 요 근처에 그 뭐 유명 칼국수 맛집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할머니가 진짜 기가 막힌 맛을 내는데 네. 그거를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네. 흉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화학 쪽에서는 이제 레시피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네. 레시피가 음식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레시피를 받아와 갖고 똑같은 그 레시피대로 칼국수를 끓여도 네. 할머니 그 맛을 못 낸단 말입니다. 네. 이게 화학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노하우 차이가 노하우. 분명히 예, 있다. 예, 이거죠. 예. 그럼 그게 격차로 이제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 이제 많이 쓰일 텐데 아까 중국도 이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국 쪽도 이제 전기차를 막 발전시키고 하면 자국산 거 뭐 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포지션이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점점 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원래 이제 2014년 무렵에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2차 전지 사업 본부장으로 이제 사장급이었는데 네. 이제 LG 화학에서 2차 전지 담당을 맡으셔갖고 중국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돌아다녀갖고 중국에 이제 전기차 만든 회사가 그 상위 10개 중에서 9개를 다 네. LG 고객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6년에 이제 사드 사태가 터지고 네. 중국 정부가 이제 갑자기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네. 얘기를 안 해요. 네. 이유도 얘기 안 하고 네. 저 중국은 이제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면은 연초에 신청을 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보조금 받으려고 하니까 스펙 이렇게 하고 신청을 하는데 공산당이 그거 이제 그 신청한 서류를 이제 네. 돌려주면서 너네는 탈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탈락한 이유를 얘기 안 해줘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찾아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 거는 다 탈락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중국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 CATL이나 뭐 이런 네. 애들을 사실 밀어주고. 의도적으로 밀어준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한국의 정부가 가서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항의만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 항의만 했는데 좀, 항의했냐? 그걸 가라 그래갖고 다시 왔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되게 이제 부당한 대접을 중국한테 다시 많이 받아왔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시내버스의 한 30% 40%가 다 중국산 배터리란 맞아요. 말입니까? 예. 네. 그거 한 대에 세금이 8천만 원, 1억 2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따구로 중국 애들 좋은 일 시켜주고 네.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현대차 그 니로나 그다음에 코나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CAT 배터리 쓰는데 그거 우리 보조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네. 국민 세금으로. 네. 뭐 안 주십니까? 우리는 못 받는데 그러게요. 왜 우리만 중국한테 네. 주냐고.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좀 음. 사실은 많이 진행이 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2차 전지 산업은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쟁력 플러스해서 네. 정치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백날 좋아봐야 어차피 네. 이게 이제 보조금 1,000만 원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 살 때 그 예, 정도 샀을 때. 차이면은 그렇죠. 이거 결정이 예, 바뀌죠.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똑같은 현상이 중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네. 미국 애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딱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아, 저 새끼들이 저렇게 해갖고 이게 전기차 산업을 육성시키고 배터리를 키워갖고 우리의 경제 패권에 도전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애들 배터리는 보조금 주지 마. 한국 거는 줘.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 그 배터리 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 크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네. 가는데 배터리는 반대로 미국이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중국, 유럽이 비슷할 거예요. 이제 미국이 아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사용량이 절반 이상 저희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절반 이상 되는 시장은 한국이 독식하는 아. 중국은 배제하고 네. 한국이 거의 한 8, 90% 먹고 네. 일본이 한 1, 20% 이제 살짝 좀 하는 이제 그 정도 형태의 시장이 될 거니까 아. 너무 좋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시장이 뭐 크긴 크지만 이제 중국 외 시장을 이제 한국이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장악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 50 정도 될 거고 네. 유럽하고 중국이 각각 한 25, 25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우리 배터리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섞어할 거고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는 중국 안에서 놓을 거니까 네. 결국은 이제 75의 시장은 우리 몫이고 네. 25의 시장은 중국 몫이고 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전기차 뭐 보급률이 아직 낮으니까 이게 그 디젤이나 이제 휘발유가 다 예, 예. 대체가 될 거라는 건 어찌 보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의 한 4~50% 되는 배터리가 다 우리 거라면 예. 이거는 뭐 시장이 아주 밝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본다는 거겠네요. 예, 밝은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네. 이게 반도체 산업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왔다고 네. 하면은 그거의 한 5배 되는 규모의 음.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거니까 네. 정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국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잘 돼야 될 네.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좀 사야죠. 아.